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반사구의 흉부반사구, 즉 목과 가슴 부에 있는 갑상선, 부갑상선, 승모근, 폐, 기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부 쪽에 있는 반사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앵글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머리 쪽에 있는 두부반사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목과 가슴에 있는 흉부반사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목과 가슴에 있는 대표적인 부위 중에 먼저 이 승모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승모근은 근육 이름이에요. 우리 후두부, 목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뒤통수 후두부에서 시작해서 어깨에 걸쳐서 흉추까지 연결하는 일명 승려들이 쓰는 모자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래서 승모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모근은 견갑골, 날개뼈를 위아래로 당긴다거나 머리를 뒤나 옆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혹은 구부리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 바로 승모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이 저리고 아플 때 목과 승모근 반사구를 같이 자극하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위치는 어디냐면요. 발가락을 이렇게 뒤로 꺾게 되면 우리 이 부위에 볼록 튀어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흉부반사구가 모여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발가락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섯 번째 소지발가락까지 이 넓은 부분, 이 부위가 바로 승모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깨 쪽이 많이 통증을 느끼거나 아프셨던 분들은 이 부위가 아주 단단하게 굳은 살이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했을 때 많은 요철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만졌을 때 통증을 유난히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위치는 바로 양쪽에 우리 이 자리가 승모근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승모근을 자극했을 때는 어디에 좋을까요? 적응증, 어깨 결림이나 목 결림, 손 저림, 마비, 목이 뻣뻣하거나 경직됐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승모근을 자극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갑상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갑상선은 갑옷 모양의 형상을 띈 곳이다 라고 해서, 갑상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목에 있어요. 목에 이렇게 약간 나비 모양으로,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해 있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선자는, 갑상선의 선은 샘선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세포의 대사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신경계의 정상적인 성숙이나 성장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해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조절은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두부반사구 설명할 때 뇌하수체를 설명하면서 뇌하수체의 전엽, 중엽, 후엽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호르몬들을 말하면서 갑상선 호르몬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조절은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결핍증, 즉 저하증과 과다증, 즉 항진증으로 나눠지는데요. 만약에 영아가 갑상선이 없이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 그걸 우리가 크레딘병이라고 해서 신체적으로도 발육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자라는데도 키가 굉장히 작은 왜소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성장이 되지 않고 심한 정신지체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후 2개월 이내에 조기에 진단을 해서 빠른 처치를 하게 되면 아주 심한 발달 지체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갑상선 저하증은요, 점액수종이라는 상태를 유발시켜요. 점액수종은 대사가 느린 상태로 심장박동수도 느려지고 연동운동도 느려지고, 그래서 변비나 저체온증이나 탈모, 그리고 체중이 증가되는 그런 증상으로 유발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항진증은요, 바세도시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하증과 반대로 너무 빠른 심장박동수, 그리고 빠른 연동운동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거나 체온이 상승한다거나 체중은 감소하고 광범위한 정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까칠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심하게 되면 안구가 돌출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갑상선 항진증의 대표적인 변화예요. 자, 그러면 갑상선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요. 자, 제가 아까 이 부위, 발가락을 꺾었을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발가락에서 소지발가락까지 여기가
제가 승모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제 엄지발가락의 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올라오는데 첫 번째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둥근 부분. 이 부위가 바로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갑상선 기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 일자로 막대기처럼 이렇게 딱 굳은 살이 박혀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그렇게 일자로 굳은 살이 있는 분들은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거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갑상선 자리를 자극하게 되면 당연히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에 좋겠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불면증, 비만, 반대로 야윈, 수전증, 발한, 그리고 갑상선 비대증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갑상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목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갑상선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나비 모양의 양쪽에 부갑상선이 있어요. 얘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고요. 혈장에 칼슘이 낮으면 부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게 돼요. 부갑상선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표적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뼈, 두 번째 표적기관은 소화기관, 즉 장, 세 번째 표적기관은 신장, 즉 콩팥입니다. 이렇게 세 부위의 표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효과는 뭐냐면 골 조직으로부터 칼슘의 유리라고 하는 건 녹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녹이는 것을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 조직에 칼슘이 너무 많이 녹아서 없어지니까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이 소변에서 칼슘을 재흡수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와 함께 소화기관, 즉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자, 부갑상선은요, 저는 이 갑상선이 있었다면 이 갑상선의 가운데 부갑상선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어느 책에서는 이 경추, 나중에 이제 배우는 이 경추 부분의 마디에 부갑상선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배운 대로 책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갑상선이 있으면 이 동글동글한 부위의 가운데 점, 이 부위를 제가 부갑상선이라고 할게요. 자, 부갑상선의 적응증은 그러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수족마비, 간질, 수전증, 불면증에 좋은 반사구입니다. 자, 이제 흉부반사구의 마지막 폐와 기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폐와 기관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호흡기관의 가장 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호흡기가 좀 안 좋거나 호흡기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폐와 기관지 자리를 많이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반사구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자, 발을 이렇게 딱 꺾으면 제가 뿔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가운데 부위에 신장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콩팥. 그 자리를 이렇게 꺾었을 때 꺾이는 부위의 그 가로줄, 그 부위가 폐고요. 기관지는 폐줄에서부터 1, 2, 3, 세 번째 발가락으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바로 기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O자, 근데 이 O자를 순서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밑바닥에 있는 폐부터 자극을 하고 위로 올라오는 기관지를 자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와 기관지는 세트로 같이 한 번씩 자극을 해주셔야 돼요. 자, 폐기관지의 적응증은 당연히 호흡기와 관련된 질환에 좋겠죠. 뭐 기침, 천식, 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관지염이 있거나 이런 호흡기계 질환에 좋은 반사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되진 않았지만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갑상선이나 이런 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또 그냥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만 알아야 돼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오늘은 이제 흉부반사구에 대해서 승모근, 갑상선, 부갑상선, 폐, 기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발바닥에 직접 한번 그려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흉부반사구는요. 자, 갑상선, 승모근, 갑상선을 찾기 전에 먼저 폐와 기관지 먼저 찾아볼게요. 자, 딱 꺾어졌을 때 이렇게 일자로 선을 그려진 이 부위가 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가락으로 올라오는 여기가 바로 기관지예요. 그리고 폐 라인을 넘어가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 길, 이 면 전체가 바로 승모근, 어깨입니다. 갑상선은 폐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이로 들어가는 이 길이 갑상선이고요. 거기 가운데 지점이 바로 부갑상선입니다.
그리고 폐와 기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폐, 기관지. 그래서 여러분 발바닥에도 이렇게 한번 똑같이 흉부반사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보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아셔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손과 지압봉으로 자극하는 걸 여러분이 잘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흉부반사구 손으로 먼저 자극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흉부반사구는 이제 이 5발가락의 아래쪽에 우리 볼록 튀어나온 이 부위에 흉부반사구가 모여 있고요. 첫 번째 흉부반사구는 바로 승모근이에요. 승모근. 자, 승모근을 자극할 때는 발가락을 뒤로 꺾어주시고 약간 주먹을 살포시 쥐신 다음에 과일 깎듯이 이 삼지면으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게 바로 흉부반사구의 승모근입니다. 자, 흉부의 두 번째는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자, 부갑상선. 갑상선의 가운데 눌러주시고. 그리고 폐. 폐는 이 꺾어지는 이 부분이 딱 폐예요. 그래서 폐 안쪽으로. 기관지는 세 번째 발가락으로 밀어 올리시면 돼요. 다시 폐, 기관지, 폐, 기관지입니다. 흉부반사구는 이렇게 갑상선, 부갑상선, 그리고 호흡기계인 폐와 기관지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승모근만 지압봉으로 자극을 하고요. 지압봉 자극. 근데 이게 좀 많이 불편해 하셔서 그냥 승모근은 제가 손으로 자극하는 걸로 그냥 다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으로만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흉부반사구였습니다. 자, 어때요? 앞에 영상 잘 보셨어요? 그래서 발바닥에 제가 위치 정확하게 한번 그려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자극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처음에 학습을 하실 땐 내 발에 한번 자극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의 발에 한번 자극을 해서 혹시 요철이 느껴지거나 하면 그 부위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많이 만져주거나 눌러줌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흉부반사구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기계 반사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